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무섭입니다. 순시 원서 접수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번 주부터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의 대학별 일정과 전형의 특징 그리고 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먼저 수능 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홍익대 4개 대학에서 총 87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요. 논술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들 중에서는 성신여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비교과, 출결이죠. 요거를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네요. 다음은 논술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개 대학의 논술은 10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모두 실시가 되는데요. 10월 10일 성신여대 자연계열, 10월 11일은 성신여대 인문계열 논술이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 주인 10월 24일은 서울시립대 인문계열과 홍익대 자연계열의 논술이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 날이 10월 25일에는 가톨릭대와 서울시립대 자연계열과 홍익대 인문계열 논술이 실시됩니다.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논술이 모두 동시에 25일에 실시가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가톨릭대 의대의 경우 12월 5일 날 논술이 실시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학별 논술 경쟁률을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이 68.2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성신여대가 25.39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었습니다.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학 그리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와 성신여대, 홍익대의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는 175명 선발에 7,688명이 지원을 했고요. 서울시립대는 101명 모집에 6,89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전년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선발 인원이 41명이나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전년도에는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까지 반영하던 것에서 올해는 등급만 반영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단계별 전형이 일괄 전형으로 통합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신여대와 홍익대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성신여대는 212명 모집에 5,383명이, 홍익대는 383명 모집에 무려 1,726명이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두 대학의 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는 선발 인원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신여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합 6에서 7 정도로 평균 2등급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2개 영역 합 6에서 7 정도로 평균 3등급 정도의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6에서 7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했었는데요. 올해는 3개 합 7에서 8 정도로 다소 완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논술의 경쟁률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별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대학별 출제 경향 분석,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대 일부 모집단이 생활과학 계열의 소비자 주거학과, 의류학과,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와 미디어 컨텐츠의 경우에는 언어 논술 2문항과 더불어서 수리 논술을 1문항 실시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성신여대의 경우에는 의류산업학과가 자연계열의 모집단이지만 인문계열 논술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항과 시간을 계산해보면 가톨릭대는 문항당 30분 내외, 시립대는 40분, 성신여대는 50분, 홍익대는 6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문을 빠르게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빠르게 지문 분석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올해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서 4개 대학에서 실시하는 수리 논술에서는 모두 기하 파트가 제외되었습니다. 성신여대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립대와
홍익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능 기출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대학에서 전년도라던가 모의논술을 실시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풀이하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표에서 홍익대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항을 3문항으로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만 이거는 전년도 2020학년도 기준이고요. 올해 2021학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논리적,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측정을 위한 2개에서 4개 제시문 또는 질문을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 문항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비 방법인데요. 수능 전 논술뿐만이 아니라 올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에서 최근에는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논술 가이드북인데요. 이 논술 가이드북을 살펴보시면 대학별 출제 경향, 문제 수,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모범 답안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대학의 출제 경향이나 문제 출제 범위가 본인의 성향과 맞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가이드북에 나오는 문항을 비롯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서 전년도의 기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꼭 살펴보시고 본인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을 해보신 다음에 모범 답안과 비교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더 작성을 해야 할지 같은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준비가 논술 대비 학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수능 학습에도 만전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에서 치르게 되는 언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교과, 그 다음에 국어교과와 연관이 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제시문을 주어지는 경우에는 A, B, C 3개의 지문이 나온다면 A 제시문과 B 제시문, C 제시문의 내용들을 각각 중심 주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작성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하거나 B의 입장에서 C를 논한다던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은 수능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도 비문학, 독서 파트죠. 그 파트를 준비하실 때 지문 분석하는 연습하는 것이 논술 준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기출문제, 고난도 기출문제라던가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기출문제들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풀이하면서 특히 풀이 과정을 본인이 직접 다 써내려가면서 논리적인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합격한 학생들, 선배들이 합격 수험 수기를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신여대 인문계 합격자가 이야기하는 비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나만의 논술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렇지만 제한시간 중 최소 35%에서 최대 50%의 시간을 제시문 분석에 소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제시문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며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만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은 자연계를 살펴볼까요? 자연계는 통계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수리논술에서는 서술 실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하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대비 학습 자체가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선배도 밝히고 있는 거죠. 특히 끝까지 답을 내지 못할 경우 막힌 부분까지라도 풀이 과정을 적는 습관을 들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 인문계 학생들도 그렇고 자연계 학생들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맞고 틀리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논술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중간 점수라도 받기 위해서는 꼭 막히는 부분까지라도 풀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수능 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전형 일정과 전형별 특징, 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